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관구 군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발의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특별법을 묶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업비 산출 용역도 현재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부대 양여. 광주시가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큽니다. 송갑석 의원 등 의원 25명이 최근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 법과 달리 국가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전 지역 지원이나 미군 시설 이전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발의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광주 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 오릅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 포함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두 개 법안이 각각의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법안 내용도 유사하고 정치적으로도 한 개 법안만 처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부도 기획재정부도 특별법에 부정적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법안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통과된다면 대구 경북법이든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든 함께 되는 거겠죠.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전 사업비 산출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전성과 이전비에 대한 국방부의 자문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옮겨갈 A라고 하는 것에 적당한 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이 금액은 중요한 이슈다. 특별법 처리와 함께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사수당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상정한 가사수당 타당성 조사 용역안은 시민 공감대나 지급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부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2025 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안도 광주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라며 부결했습니다. 이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총 34건을 심의해서 2건을 부결했습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가 민선 8기 첫 회의에서 일신방직과 전방부지에 사업 제안서가 들어올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의원들은 또 복합 쇼핑몰 사업계획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동복댐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독감까지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험생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가 밀집한 광주 남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입니다. 최근 교복을 입은 독감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저희 쪽에는 특히 이제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환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느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중순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실제 독감 의심 환자 수를 살펴봤더니 불과 한 달하고 보름 만에 2배 이상 치솟았고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한 연령대는 만 13세에서 18세로 상당수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 격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도 하루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은 광주에 3곳,
전남에 7곳이 마련됩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 7차 유행까지 본격화되면서 이 수험생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별도 시험장도 학교에 마련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환경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수험생 가족들은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식사 시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목포 교육지원청 등 전남 지역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내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모레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수능시험 수험생을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 예비 소집일인 내일 수험생 특별버스 30대를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8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을 수송하고 수능 당일인 모레는 27대의 수험생 특별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천안 임차 택시도 수능 당일 400대로 증차하고 목포시 공무원들도 자발적 수험생 태워주기 등 긴급 수송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도입한 스마트팜은 부족한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흥의 문을 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특히 미래 농업을 책임질 젊은 창업농 육성의 교육 산실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축구장 45개 면적에 조성된 고흥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서 멜론과 토마토, 딸기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창업농을 꿈꾸는 교육생들이 작물 재배부터 유통까지 20개월 동안 실습하는 현장입니다. 호주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해온 35살 김영일 씨도 스마트팜 창업농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2,000평 규모의 토마토 온실을 짓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빛과 온도, 습도, 배양액 등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원격 관리하는 농장. 극심한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는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ICT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게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1,200억 원을 투입해 3년 만에 문을 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창업농 육성과 임대 스마트팜, 특히 관련 기업들의 입주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스마트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부터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농업 농촌의 체질을 바꾸고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농민회가 광주시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정부의 일이라고 광주시가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쌀값은 폭락했지만 각종 영농 비용은 폭등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긴급 편성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전체 예산 중 0.7%에 불과한 농업 예산을 2%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추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5.6도, 나주와 함평 등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추위에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아침에는 쌀쌀, 낮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광주가 6도에서 7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올라서 목요일에 광주의 한낮 기온 18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2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한평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광양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5도, 강진과 영암 16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